그런 효과, 그러니까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오히려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카메라를 그 물체 쪽으로 쭉 가져가면 혹은 카메라를 쭉 당긴다면 그 물체가 마치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에 계속 사용할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의 이름은요 장고예요. 장고. 얘가 바로 장고입니다. 장화하시는 고양이를 줄여서 장고. 이 캐릭터 장고를 선생님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을 때 이 장고가 움직이는 것과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 두 가지를 찍었어요. 다시 말하면 카메라는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장고가 쓱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게 만들어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장고는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를 장고 쪽으로 쓱 가져가면서 찍어보기도 했어요. 두 가지 찍었는데 어느 쪽이 장고가 움직이고 어느 쪽이 카메라가 움직이는지 선생님은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영상을 퀴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번이 장고가 움직인 것 같나요?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데 장고가 슥 카메라로 움직였습니다. 몇 번일까요? 배경은 선생님이 일부러 배경을 합성시켰어요. 정답은 6초 뒤에 공개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런 거 많이 하죠? 따라해봤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장고가 움직였습니다. 1번은요,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카메라가 다가가는데 장고가 마치 움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움직임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지구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태양의 움직임이 태양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움직이고 왜 그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네, 영상에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이 표현을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측자 모형이 남쪽을 바라봤을 때 서쪽은 선생님의 오른손,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보이지만 선생님의 오른손이 서쪽이 되겠죠. 선생님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생각하면 서쪽 중국이 있고요. 선생님의 왼쪽, 왼손 동쪽, 일본이 있는 동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과 동쪽이 되겠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고 한다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회전 의자로 의자를 바꿨거든요. 그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회전 의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회전 의자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발로 움직여 볼 수 있어도 돼요. 여러분의 집에 적당한 높이의 식탁 같은 데다가요, 물병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요. 그것을 태양이다 생각하고요. 내 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항상 오른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동쪽이다. 그러면 오른쪽 서쪽에서 왼쪽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놓여진 수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는 게 어떻게 도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수평이 아까 태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태양의 움직임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좀 더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고 하니까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관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걸 위에서 관찰한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을 우리는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죠. 하루죠, 하루. 하루 24시간. 하루의 시간 동안 지구는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험 영상에서 관측자 모형, 우리가 오늘 사용했던 장고죠. 장고를 어느 방향으로 붙이라고 나왔죠? 남쪽 방향을 향해서 붙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왜 남쪽 방향을 향해서 붙여야만 할까요? 북쪽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남쪽 방향으로 하는지?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반구가 어디냐면, 지구는 둥글게 생겼죠? 공 모양처럼. 가운데를 우리가 적도라고 하죠. 우리 5학년 사회시간 때 배웠을 겁니다. 가운데를 적도라고 하고요. 적도로 나뉘었을 때 위쪽에 있는 부분을 북반구, 밑에 있는 부분을 남반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적도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중간쯤, 우리가 이쪽 가운데를 중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회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태양이 남쪽 하늘에서 뜨게 된답니다. 태양이 우리나라의 북쪽 하늘에 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태양의 모습은 항상 남쪽 하늘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름철에는 태양이 아주 높게 떠오르기 때문에 마치 머리 끝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태양은 남쪽 하늘에 있답니다.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남반구 사람들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남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오히려 북쪽 하늘을 지나간답니다.
짜잔! 자, 선생님이 뭘 준비해왔을까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이게 무엇일까요? 농구공이요? 아니요. 선생님이 농구공을 준비하진 않겠죠. 이건 바로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인데 선생님이 지구를 반으로 딱 잘라볼 거예요. 자, 선생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 둘, 이요. 자, 지구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지구 반을 쪼갰더니 지구의 모습, 지구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구의 단면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바로 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의 모습에서요. 원의 모습에서 가운데를 바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적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적도의 중심이 바로 지구의 중심이겠죠. 이 지구의 중심에서 90도 근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바로 북극과 남극이 되겠습니다. 이 북극과 남극을 선으로 쭉 연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직선. 선생님도 연결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빨대를 준비했어요. 빨대를 연결해서 북극과 남극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이 빨대로 북극과 남극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연결했죠. 직선으로. 직선을 연결한 이 선을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지구는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을 겁니다. 얘가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는 그 중심, 자전의 중심이 되는 선일 거예요. 이 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자전축이라고 합니다. 자전을 하는 중심이 되는 선, 자전축이라고 합니다.